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키던 간호사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번 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조선대병원, 의료노조 등 세 곳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앰뷸런스 차량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대부분 2차 종합병원을 거쳐 3차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응급 환자들입니다. 병원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응급실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에 급히 이송됐습니다. 환자를 받아주질 못하니까 여리여리 알아봐 오려니까 힘들죠. 딴 병원을 해서 병원에서 일로 보내줘서 지금 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못 오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광주를 포함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가 떠난 지 반년. 응급실 대란은 일상이 됐고 의료 공백을 메꾸던 간호사들은 정신적,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결국 참다 못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희생만 강조하지 말고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더해서 전공의가 해야 될 업무까지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뭔가 인센티브도 주지 못할 망정 이제 우리한테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대 병원을 포함해 호남 권역 재활병원과 순천 성가롤로 병원 노조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7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을 6.4% 인상하고 야간 근무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노조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협상 마지노선인 28일까지는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조선대 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80%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안 그래도 힘든 호남 지역 의료 환경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수준이 낮아진 만큼 마스크 쓴 사람들을 찾아보긴 힘든데요. 추석을 앞두고 재유행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방학을 끝낸 여수의 한 초등학교. 북적이는 등굣길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학생들도 걱정입니다. 얘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걱정이 돼요, 얘들. 반에 확진자가 좀 있어서 부모님이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썼어요. 전남 도내 표본감시 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신고한 환자 수는 2달 전 2명에서 이번 달 13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학교는 각 가정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더위가 걱정입니다. 개학하고 난 뒤에는 다 마스크를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씌워서 보내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벗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반대로 고령층은 마스크 착용이 일상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자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그냥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닌 데가 없어.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 침 맞으러도 다니고 뭐 엄청 다녔어요. 질병관리청은 이번 달 말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차츰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학과 내달 추석까지 겹쳐 재유행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치료제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됩니다. 우리 시 관내 모든 약국에 있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에 대한 그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근 3개월간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65세 이상 인구는 63%. 지자체는 치료제 수급 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SNS에 올라온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뒤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남에 접수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는 모두 2건이며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유포한 용의자 2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현장을 언론과 시민에 공개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7%로 26년 말 1단계 개통이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2단계 공사는 일부 공구의 공사업체 선정이 유찰되고 있고 26년 말까지 계획된 지방채도 모두 사용하게 돼 공사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207 정거장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기자들이 방문했습니다. 2호선 지하 작업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길이가 20m입니다. 한장 길이가 10m고 전체 두량 편성이기 때문에 2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계신 이 부분이 지금 승강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차를 타고 내리고 하게 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완료된 대합실과 승강장, 철도 운행 공간 등을 둘러보고 앞으로 진행될 정기 마감 공사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공사를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평균 공정률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민선 7기는 2023년에 1단계 구간 개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자재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에 따라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해지다 보니 계획보다 3년 늦어졌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운영하는 하는 시험이 영업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6년 말 개통 예정으로. 문제는 2단계 공사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국비 6, 12-3, 지방채 1회 비율로 매칭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3조 800억 원 가운데 10%인 3,080억 원을 지방채로 쓸 수 있는데 2026년 말이면 지방채 사용액이 2,900억을 넘어 사용할 수 있는 지방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 운영 계획, 재원 확보 방안, 공사 기간의 실시 계획 등 도시철도 2호선이 처한 상황을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2호선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단계 709와 1009가 낮은 공사비 문제로 5번째 유찰돼 사업비 협상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예정대로 2029년에 개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간의 설계 변경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고 지금 유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하철 2호선의 예산 문제는 크게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찰된 바 없이 모든 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됐던 1단계 공사도 지연됐었던 만큼 2단계 공사 대책을 빈틈없이 만들어 지역민들의 교통 피로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후 첫 선거이다 보니 호남에서 지지율 각축 중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비 후보들 가운데 적잖은 수의 후보들의 전과 내용이 공개되면서 각 정당들이 후보 검증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가 중도낙마한 영광군과 곡성군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후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광군수 후보는 최근 당내 자격 심사를 통과한 6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 있는 경선이 결정됐고 곡성군수 경선은 오는 28일까지 2차 추가 공모 후 대상자와 방식이 확정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영광과 곡성을 찾았습니다. 이번 재선거를 당세 확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조국혁신당의 공세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지난 총선 전남 지역 비례정당 투표에서 민주당보다 4%포인트 더 많은 득표를 기록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대안정당 자리매김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물 외에도 인재 영입을 발표하는 등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오는 29일에는 영광과 곡성에서 1박 2일 전의원 워크숍도 개최할 정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입니다. 일찌감치 영광군수 재선거로 당심을 결집한 진보당과 인물론을 내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사람은 우리는 줄여서 한 표라도 던지려고 해요. 그런 게 당이 다 이러는 것은 아닌 게 능력대로 이러는 것인 게. 이제 두 지역 유권자의 시선은 후보의 역량평가로 쏠립니다. 11.6 재선거 후보군은 영광 12명, 곡성 7명으로 우선 추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1명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폭력, 사기, 특수절도, 명예훼손 등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적잖은 후보가 정당의 자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당의 공천 기준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과 있는 사람을 누가 좋아라 하겠냐고. 그런 사람을 누가 뽑으라 해도 안 뽑지, 일상 안 찍고. 총선 이후 호남의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볼 11.6 재선거의 지지와 결집이 어디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정규 시즌 막판 최대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시즌 내내 활활 타올랐던 막강한 타선의 힘과 함께 이범호 감독의 용병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이던 롯데도 넘어서고 2위와 5게임 반차로 넉넉한 1위를 달리던 시기. 기아 타이거즈 1선발로 올 시즌 뛰어난 구위를 보여줬던 제임스 네일이 상대 타자의 타구에 얼굴을 강타당합니다. 네일은 고통을 호소하며 곧바로 더그아웃으로 향했고 검진 결과 턱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23경기가 남은 현재 정규 시즌 복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최악의 경우 1선발 없이 포스트 시즌을 치러야 하는 최대 위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수술했는 제임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굉장히 모든 것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신경을 쓰는 건 아직까지 사람들이 막 그 2개, 3개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발진의 경우 개막전 엔트리에서 양현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탈한 상태여서 정규 시즌 동안만 뛸 대체 외인 선발 투수를 물색하거나 기존 선수들 중에서 임시 선발을 써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겁니다. 더군다나 불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장현식과 최지민 역시 각각 부상으로 1군에서 말소된 상태입니다. 2위와의 격차가 넉넉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정규 시즌 1위를 확정짓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기고 지는 경기를 확실히 구분해서 선수를 투입하는 감독의 용병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기는 경기에는 확실히 다 투입을 하고 경기가 조금 어렵겠다 싶으면은 확실히 풀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최소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나마 믿을 건 시즌 내내 타 팀들을 압도했던 타선의 힘입니다. 특히 부상으로 이탈했던 해결사 최용우가 복귀 소식을 알린 건 가뭄 속 단비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 SSG와 주중 3연전을 치른 뒤에 주말 2위 삼성과 2게임을 치르는데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이 정규 시즌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로 갈등 중인 순천에서는 시의회를 중심으로 찬반 여론이 나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재공모를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연양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예정 부지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030년 가동 계획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최종 입지 결정 고시까지 마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히 극렬합니다. 반대 시민들은 이제 법원과 경찰의 고발과 소송, 가처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선정 위원 등 경찰 고발 건은 불송치,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결정되면서 순천시에 손을 들어줬지만 나머지 소송과 고발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동안 순천시 의회는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시 행정에 대해 큰 틀에서 결을 함께 해왔지만 최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견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의 제안이 시작점이 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저렇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의회에서 도대체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감사, 조사해서 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의회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된 행정사무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세워줘 놓고 하라고 해놓고 또 다시 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발동한다는 게 이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당사자로서 반대 입장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의회에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법 48조에 의해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방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고 사무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법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 의회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시 행정 절차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조사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 의회는 순천대 의대 유치 방법론을 두고 의원들 간 큰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까지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또 한 차례 중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8조 2천억 원 규모의 광주시 예산과 기금을 관리할 광주시 금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 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광주은행은 광주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은행이라는 점에서 55년 동안 1금고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은행이 시에 내는 협력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가 상당한 변별력을 가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금고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광주시와 산하기관 예산과 기금을 관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